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22년도 선발 대비 하반기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략 설명회 12월 달에 진행이 됐던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세요. 임용고시 복귀라고 드렸던 거는 혹시 하반기 학습 전략 설명회만 들으시고 12월 달에 진행이 됐던 전체 학습 전략을 보지 않으셨으면 꼭 전체 학습 전략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복귀와 관련해서 일정이라든가 경쟁률 같은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임용고시 일정 같은 경우는 아마도 원래 사전 예고가 6월경쯤에 있으면 좋은데 저희 지금 이거 녹화하는 데가 6월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2020년도에는 8월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선거가 끼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전 예고를 빨리 해준다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났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거의 10월 초에 확정 공고가 나요. 올해도 이쯤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지역하고 인원 결정이 확정되게 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응시할 지역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몇 개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보통 한 3주째? 네, 3주나 4주 그 사이쯤에 보게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이 정도 됐으니까 12월 달 혹은 1월 달에 학습 전략을 보실 때 하고 시간이 이제 확 많이 줄었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 일정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한 11월 중순경쯤에 보게 돼요. 이 시험 일정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한 주 정도 보통 당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올해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작년하고 유사하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1월 말에 이제 2차 이렇게 진행을 하죠. 시험 일정을 모르시진 않겠지만 막연하게 이제 표심을 해놨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TO하고 경쟁률 보게 되면은 요거 전체 합격 설명회 할 때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최근에는 거의 요 정도? 130에서 140 사이? 예전에 한 157명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인원이 줄기는 하죠. 그래서 저거보다 더 많이 뽑기가 쉽지는 않아요. 선거철이 껴있다, 이런 것들 해서 아니면 청년층의 실업이 많으니까 이제 공무원으로 흡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 또 이제 과목별로 차이가 나서 저희는 그래도 한 120명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전체 인원도 중요하지만 응시하는 지역의 인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응시 인원은 이거 자료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합격 설명회 때 보시면 그 가이드에 같이 자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1차를 합격 목표를 하니까 62.34, 58.34, 59.5, 56.67, 63.00 해서 지역별로 1차가 편차가 꽤 돼요. 그거는 1차 커트라인이라는 게 1차 그 지역에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아닌 거 아시죠? 네. 130% 했을 때 그 130%에 해당하시는 분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그 성적들이 높거나 비슷하다 할지라도 커트라인 점수는 그 위에하고 그 아래 간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커트라인 점수들이 비교적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크고, 그것도 보시면 강원도는 49.66, 54.33, 65.7에서
그 해마다 문제의 경향이나 응시 인원에 따라서 커트라인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발 인원이 나와 그 지역 결정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뭐 지금 그 모의고사도 진행이 될 거고 문제풀이반도 진행이 될 거고 10월 달에 되면은 전체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전 영역을 담아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점수를 갖고 응시 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예상했던 만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원하는 지역을 조금 넓혀서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그거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10월달 모의고사에서 11월달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가고 싶은 그 지역을 몇 군데밖에 한정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응시하는 지역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원수가 되고요. 인원수가 유사한 지역이라면 이렇게 뭐 2000년, 뭐 19년, 18년 해서 커트라인 점수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쪽이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서울 경기 쪽을 합쳐서 한 50에서 60명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으면 한 1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5%에서 50%의 인원을 서울 경기에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 쪽으로 응시들을 많이 하세요. 또 사대들이 워낙 이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1, 2순위에 들어가는 커트라인 점수를 가져요. 선발 인원도 많고 응시 커트라인도 높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보실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이 조금 계속 인원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하긴 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에서 퇴직하신 선생님 많으셔가지고 인원이 조금 충분했었는데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부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도 좀 작년에 많이 줄기는 했죠. 그래서 이걸로만 보고는 몇 명을 뽑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체로 좀 큰 지역인데 그 전해에 인원을 좀 적게 뽑았다면은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뽑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강원 같은 경우도 좀 적게 뽑았다 그러면 이제 올해 조금 많이 뽑을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거주하는 지역에서 응시하고 싶으실 때는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죠. 어쨌든 네, 꽤 많은 수가 서울 경기권에 몰려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합격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20년도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21년도 거는 또 취합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60점대, 뭐 50점대, 근데 거의 58점, 뭐 59점 이런 것들은 거의 6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매일마다 커트라인이 달라지고 뭐 응시 인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점수가 이제 1차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이 나온다라 함은 저거는 전공 점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학도 그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교육학 점수를 뭐 한 17점 정도 이제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점대 전후반 정도에서 많이 형성이 되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잖아요. 내가 50대 전반 정도만 점수가 나오면 붙겠네? 라고 하시는 거는 교육학을 잘 본다. 그리고 나는 그냥 커트라인에 붙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좋나요? 그러면은 60점대 가까이, 그러니까 50대 후반으로 올라가시면 제일 좋긴 하세요. 전공 점수는요. 근데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앞에 그 12월 달에 했던 그 학습 전략에 나왔던 것들 중에 일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남은 7, 8, 9, 10, 11, 5개월이죠. 한 11월 달은 뭐 20일쯤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니까요. 일단 1차 학습 전략은 수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이쯤에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고 몇 가지 확인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전략은 전공서 보고 선생님 출발점도 확인하고 기출도 보고 뭐 합격 수기도 보고 본인의 학습 성향도 확인해보고 이런 걸 했었어요. 12월 달에 저랑 같이 보셨죠? 그럼 지금의 6월, 7월, 여름쯤에 들어서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필독 전공서를 어느 정도 보셨어야 돼요. 보셨어야 돼요. 근데 전공서를 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 이거를 안 보고 가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이미 6개월의 시간이 앞에서 지나갔죠. 뭐 선생님들 별로 시간 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꼭 볼 것만 취사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작을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분량이 뭐 10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3권? 3권? 뭐 선생님들마다 전공서를 보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의식주 가족 소비 교육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영역마다 한 권씩 보겠다. 아마 굉장한 욕심이실 거예요. 저희가 교육학 노수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전공들 다시 또 복습하시면서 문제풀이 하셔야 되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돌려가면서 하려면은 그 사이에 전공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뭐 역시 뭐 계속 풀타임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전공서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중에 내가 10권 중에 내가 5권까지 보고 못 본 게 5권이 더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볼 수 있는지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고 내가 10권까지 다 보겠다. 10권까지 보고 나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11월 달까지 전공서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앞에 한 20권을 보고 21권째를 보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앞에 3권을 보고 4권째를 보는 상황이면 그 전공서를 보는 동안에 주요하게 봐야 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전공서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꼭 봐야 할 것들을 더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봐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때 필독 전공서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미 본 것들도 있고 못 본 것들도 있고 보다 많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전공서로 공부하시는 게 적성이 잘 맞으시면 11월 때까지 전공서 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공서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12월엔 출발점 상태를 확인했다면 점수대를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이 점수대를 잡아보려면 전체 영역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 모의고사 이후에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 영역을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셔서 전국 모의고사 뭐 올해 거 이런 것들 한번 뽑아서 가채점이지만 한번 해보면 내가 예상했을 때는 그래도 몇 점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 많은 욕심을 낼 수는 없어요. 진짜 커트라인의 점수에서 붙겠다라고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요 정도 성적이 나오면 내가 거기서 얼마큼을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라는 식으로 구체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 가능한 점수대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만점 이럴 수는 없어요. 막연하게 뭐 80점 만점 이럴 수는 없고 그 점수대가 조금씩 올라가요. 모의고사를 보시면 모의고사 조금밖에 안 올라가서 뭐 갑자기 막 10점이 올라가고 뭐 갑자기 20점이 깎이고 이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아요. 정말 그 변동이 안 되는 몇 폭에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거나 문제풀이 때는 영역별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모의고사를 보는 한 2달 동안의 과정에서 어떤 영역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 플러스 1로 가느냐예요. 마이너스 1로 계속 깎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했던 점수가 올라가 라고 하면서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그 1점 1점을 올리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만점, 무조건 얼마 올려 이게 아니라 본인의 지금 점수대를 어느 정도 가정을 좀 이렇게 달성 가능한 정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전공서 보니까 기출 못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 뭐하러 봐요? 이미 나온 거잖아요. 이미 나왔는데 선생님들 못 푸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안 봤다면, 이게 본다라는 게 기출 한번 봤어 와 기출을 제대로 본 거하고는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잘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공부하고 연기하고 해서 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이건 나는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유행을 타는 그 트렌드를 타는 문제보다는 그냥 전공서에 있는 그 학문 분야별 구조를 보는 게 난 더 잘 맞아. 난 대학 때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게 나한테 맞아. 그러시면은 기출은 보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직도 보지 않았다면 보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10월달, 11월달에 저 기출 봐도 될까요? 라고 물으세요. 지금 7월이나 이때가 아니라. 그럼 제가 이제 지금은 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10월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는 전형의 기출을 보지 말고 선생님이 약한 영역의 기출을 보세요 라든가 아니면 최근 한 5년치만 보세요 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저희 문제 자체가 기출하고 유사한 형태 혹은 기출 관련 영역들이 굉장히 잘 나오죠. 80점 만점에서 한 30점? 기출이 좀 많이 나오는 해는 한 40점 넘어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알려진 정보를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초수이신 분들이 한 번에 붙거나 초수인 분이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기출이 많이 나올 때예요. 이미 정보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초심자니까 그걸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답지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덕을 많이 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옆에서 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하죠. 어쨌든 기출 경향, 출제된 경향은 그 얘기에 달라서 기출문제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혹은 빼고 보시는 거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보셨으면 보시길 권하고 이미 봤으면은 그걸 반복하는 건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전공서들은 취사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막연히 그냥 책을 보겠다가 아니라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네, 이런 것들 한번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기출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권해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나 저한테 다 외우는 거래요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외울 게 있어요. 교육과정 어차피 외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 이런 수치 같은 건 어차피 외워야 돼. 그거를 구조화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할 것들이 있으면 빨리 빼주세요. 외울 것들. 선생님들이 아마 서브노트를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서브노트의 한 70% 정도가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다 완성을 하시면 좋은데 서브노트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꼼꼼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서 식파트만 하더라도 식영역만 하더라도 2달 걸리고 이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자료를 갖다 취합을 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전공서 여러 개를 볼 거를 그 한 권으로 마지막에 보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도 어차피 외울 것들이 있어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외워야 할 것들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으면 빼세요. 빼주시고 일주일 단위로 보든지 매일 볼 것들을 체크를 해두시든지 선생님들마다 어떤 건 잘 외워지고 어떤 건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내서 어차피 외울 것들은 빼줘서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죽을 듯이 공부하겠다라고 하셔서 무리하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무리하시거나 아니면 무작정 하세요. 선생님들이 근 6개월 동안 사실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떤 공부 방식이 잘 맞았으며 어떤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복기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나 분명히 6개월 동안 뭐뭐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 했네 라면서
자책을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차피 뭐 더 남았잖아요. 뭐 앞에 6개월 뭐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뒤에 6개월이 다 같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그 시간 또 그 시간 동안에 노력의 성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 6개월을 뒤에 6개월에서 만회하겠다. 공부 시간 2배, 뭐 공부량 2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세요. 네. 슬럼프도 있고 아프시기도 하고 무언가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그 앞에 6개월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6개월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뒤에 문제풀이 6개월 시간도 훨씬 더 힘들어요. 매번마다 그 앞에 이제 전공서 같은 경우 내가 알지 모르지로 끝나지만 이제 문제풀이 때부터는 내가 그 문제의 직면에서 알고 있는 걸 써내가야 되는데 답안지에서 아무것도 써내가지 못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는 써보신 분들만 아세요. 그래서 막 그 안달안달 하면서 조급하게 이제 너무 서두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6개월의 시간인데 6개월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그 공부하는 마음이야, 그 다급한 마음이야, 뭐 본인의 각자만의 사정이 있으니까 똑같진 않겠지만 일단 워워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드시면은 또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 갖다가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뭐 키워드 같은 것도 넣고 뭐 볼 자료 같은 것도 붙이시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출 구조와 기출 갖다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형태의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오셨으면 그 방식을 갖다 쓰시면 되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앞에 그 이론에 대한 정리 혹은 기출에 대한 정리가 있으셨으면 조금 문제풀이 때는 좀 편하게 인출을 하실 수 있기는 하죠.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 점수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쯤 왔을 때 많이 하는 질문이나 하소연들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기출을 빼고 봐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미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가끔 있어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년치, 그러니까 최근 2년치 정도를 빼고 보세요. 네. 근데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주제일지라도 보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년치 보는 거 그거 얼마 안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말 최근 것까지 꼭 보셔야 되고 한 최근 2년, 3년치 정도가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하위 주제를 많이 묻는구나. 뭘 주로 이제 단답을 많이 묻는구나. 뭐 주제를 적용하는구나. 이런 식의 그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보셨던 분이면 상관없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셔서 기출까지 다 봤어요. 기출까지 다 보고 그거 말고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제 경향이 있을 때가 있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요소들. 그건 사실은 전공서를 꽤 많이 보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추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출 나온 거 다 빼고 기출 나머지만 볼까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0점 정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가 훨씬 많거든요. 거기서 50점을 다 맞을 자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선택이죠. 기출을 빼고 본다라 함은 그거는 전공서들을 충분히 봐서 기출까지 이미 복습이 끝난 상태에서 나오지 않은 요소들을 볼 때만 가능한 선택이고 기출조차도 못 보신 분들은 기출을 중심으로 주로 나오는 문제를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어디까지 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공서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11월 달까지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능해요. 근데 이제 11월 달까지 한 주마다 한 번씩 볼 거야 막 이러시면 굉장히 속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시면 남는 게 없어요. 예. 저희는 책을 다독이 문제가 아니라
읽은 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구조화돼서 답변으로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이 안 되면 여러 권 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유의미 학습이라고 하죠. 선생님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서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여기서 답지를 찾아서 연결하면 돼. 이게 인출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원하시는 만큼 보세요. 원하시는 만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보셔야 하고 제대로 못 볼 것 같으면 개수를 늘리는 건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꼭 보셔야 할 것들을 선별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막 설명하고 이런 건 쉬운데 네 줄 칸 안에 이거를 서술하세요, 뭐 예화하세요, 뭐 구안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답지를 주지 않으시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가 이런 취지로 답을 썼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제가 풀로 다 올리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답지를 본인이 입으로 자판으로 이제 글로 쓰긴 하지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보다 내가 쓴 답지와 내가 그 답지를 설명하는 거는 간격이 많이 벌어져요. 말 그대로 누락도 있고 첨삭도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 쓴 답지 전체 다 4점짜리면 4점짜리 전체 다 그걸 봐야만 여기서 뭐가 오류가 있고 이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데 이 정도면 채점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감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쓰는 걸 보여주셔야만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매번 다 그 채점 혹은 피드백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여러 번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답안지를 피드백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반 이럴 때부터 여기서는 이게 몇 점이 될 거고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네.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은 단답이 아니라서 그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정도 확인이 되면 잘 쓰세요. 이건 연습이거든요. 뭐 젓가락질을 하든 뭐 하든 것처럼 쓰는 것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부족하게 썼다가 나중에 점점점 개선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렇게 개선이 돼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답안을 쓰는 거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피드백을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근데 처음 써보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없지만 답안을 쓸 때마다 왠지 시원치 않은 점수대가 나온다. 몇 번 시험을 봤는데 그러시면 사실은 두 가지겠죠. 아직 충분한 공부가 안 됐거나 공부는 됐는데 문제 요점에 맞추어서 포인트가 되는 키들을 못 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사실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한테 잘하시는 분한테 봐야 되고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이제 뭐 선배나 혹은 뭐 공부하는 스터디 멤버 중에 구하실 수 없으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죠. 네 번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을 지금 하시면 사실은 어떤 부분을 외우셔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그 영역별로 혹은 영역별 하위 내용별로 좀 공부가 되는 분야가 있고 매번 해도 공부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학은 하겠는데 조리는 안 돼요 라든가 구성은 잘하는데 외려 세탁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파트 전체가 다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방법이 없지만 각각 영역별로 하위 중에 특정 부분이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면 지금으로서는 좀 정리 잘 된 자료 갖다가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우는 걸 잘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많이 봐도 금방금방 까먹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거를 12월 달에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해가 돼야만 선생님들이 암기하는 용량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좀 작거든요. 그리고 금방 까먹거나 중간에 이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암기를 많이 하는 거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내가 노력을 다 했지만 노력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적어야 하는 거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선행하지 않은 암기이거나 계속 암기만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암기에 재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암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외우시라라고 이렇게 뭐 단어의 의미 같은 것들 안 되면 그냥 외워라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잘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그 암기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기량이 너무 많거나 그게 이제 제일 클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많으면 당연히 뒤에 걸 하면 앞에 걸 잊어버리겠죠. 두 가지가 연결고리가 있기는 해요. 아쉽지만 지금으로서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각 분야마다 영역마다 방법이 다를 거예요. 어떤 건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고 어떤 건 암기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속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저걸 하는 게 맞을까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맞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6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내가 좀 덜 불편한 방법,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확인할 사항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변경된 거, 현재. 보통 10월 정도에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법률도 뭐 시행이 뭐 10월, 11월 이런 기준들이 있긴 해서 그때 한번 이제 그 법제처 들어가셔서 우리가 봐야 할 법률도 쫙 리스트 봐서 올해 뭔가 바뀌었나? 그러면 바뀌었는데 주요 사항이 아니면 사실 옛날 걸로 보셔도 되고 뭔가 큰 변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12월에 개정이 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올해부터는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올해 나와 있는 영양학 책이 아닌 한은 다 2015 개정으로 영양소 섭취 기준들이 있어요. 아직 21세기 영양학도 아마 안 바뀌었을 거예요. 뭐 지금 바꾸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전공서에 있는 수치나 데이터, 그 다음에 교과서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수치 데이터가 이전 버전이에요. 근데 이미 이 영양소 섭취 기준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면 개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못 잡고 가시면 잘못된 걸로 답지를 쓰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법률, 제도 뭐 이런 기준치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금 이미 바뀐 것들은 보셔야 되고 10월 정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률이라든가 이런 뭐 그 기준들이 바뀌면 전공서들이 개정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개정판을 내고 개정판에 참여하신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문제의 출제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월쯤에 혹시 개정된 게 주요하게 보는 목록 중에 개정판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개정판은 전체를 안 바꿔요. 거의 챕터의 한 90% 똑같고 챕터 한두 개 정도만 바뀌거든요. 그것만 한번 또 수정을 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스터디를 지금 하고 계시면 세 번째는 하고 계신다면 새로 지금 스터디 짜라고 하시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유대가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그 스터디는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1차 보시고 나서 바로 2차 스터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 또 그때 멤버들 구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스터디하는 방향, 그동안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면 뭐 문제를 만들어 오거나 뭐 문제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방향 같은 거 한번 다시 교정해 주시고 멤버들도 뭐 필요해서 추가를 할지 아니면은 이대로 갈지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스터디가 지금 없는 분들은 억지로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모이는 것도 힘드시기는 하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그 스터디 멤버들이 있으면은 뭐 이제 그동안 쌓아놓던 문제 같은 거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하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본인만의 학습 시간을 조금 확보할 필요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거는 굉장히 지쳐요. 덥기도 하고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왜 이건 나 못 풀지라는 거예요.
알겠는데 문제로 되면 답지를 못 쓰는 경우도 있거나 아 그거 놓쳤어. 분명히 문제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나 그거 말고 다른 거 썼어. 그럼 이런 멍청이 이러면서 엄청 짜증이 나요. 내가 쓴 답안지니 누구한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지시거나 이럴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똑같아요. 잘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대로 본인 탓을 하고 뭐 이렇게 속상하고 아니신 분도 아니신 대로 속상해요. 굉장히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묘책을 그 6개월 동안 찾으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 나 기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뭐 이거 할래?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시면 갑자기 딱 어느 순간 확 그 피로도가 몰려왔을 때 그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셔서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하실 수도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꽤 많아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치명타였다라고 하는데 한참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는 뭐 방법이 없으면 묘책이 없으면은 계속 그 수렁에 빠져 계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뭐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학원 일정은 크건 없고요. 이미 이제 입문과정하고 전공 이론 과정이 이제 끝났고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연습이에요. 연습. 문제풀이에서 보는 연습 문제라든가 형성평가는 답지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답지 쓰는 그 전공은 충분히 했지만 혹은 뭐 진행 중이지만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는 게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 연습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2달 정도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뭐 11월 초 정도까지 해서는 실전형으로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우리가 여기는 영역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식파트를 뭐 2번에 나눠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식파트 뭐 1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 식파트 2에 해당하는 거 공부하면 그때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전체 영역을 다 합쳐서 보면 매주 하나씩 볼 때는 괜찮았지만 이걸 합쳐서 보게 되니까 그때 봤던 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쓰는 연습들을 이제 7, 8월에 해보시고 실제 시험은 전체를 다 보니까 9월부터는 전체 영역들을 한꺼번에 공부하면서 연습하는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출력의 과정. 뭐 교육학에서 많이 하시죠. 써야 된다. 알고 있었는데 이가 아니라 시간 안에 제대로 쓰실 수 있어야 하는 것. 사실은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줬는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뭐 처음 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해석의 차이가 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에 왜 차이가 나? 라고 하면은 저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저렇게 물으세요. 근데 제가 채점을 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100분의 채점을 하게 되면 80분 이상은 제가 의도한 대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오해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한 답변은 이제 문제에서 파악하는 부분을 놓치시거나 말 그대로 본인만의 해석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출제자한테 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임용고시는 그럴 수가 없잖아. 이의제기 정도밖에 안 되고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해석이 필요하세요. 누가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의 부분도 한 번씩 내가 혹시 문제를 나만의 해석으로 읽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들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는 이제 최적 답안. 그러니까 문풀 과정이 연습이었으면 모의고사는 전체 영역을 일정 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90분 동안의 답안을 작성하는 게 힘들어요. 시간이 모자라기보다는 중간에 뭐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막 발생을 해요. 작년에는 시험 보시는 분이 그 시험을 보시다가 앞에서 구토를 하셨어요. 선생님들 이제 그 이야기 에피소드 들려주시면 굉장히 그 압박감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긴장감이 올라와서
구토를 하신 거예요. 뭐 그분은 이제 구토를 하더라도 시험 봐야 하지만 그 교실에서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근데 뭐 갑자기 교실을 옮길 수도 없고 코로나 사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컨디션이 망가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저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시험 시간 연장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럴 수가 없죠. 예, 그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혹은 집에서 혼자 보시는 모의고사처럼 쾌적한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안에 가능하면 수정이 덜 되는 그다음에 감점 요인이 없는 형태의 답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일단 쓰는 연습이라면,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글자를 채워가는 과정이라면, 모의고사 과정은 그 채워가는 과정을 가능한 수정이 적게, 그리고 필요한 요소를 다 넣어서 감점이 적게, 이런 좀 조금 더 다듬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가 답안 작성 연습이 있어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론을 이제 6월 달까지 한 것들을 다시 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압축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한 6월 초까지 이번에 이제 과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걸 다시 정리를 해야만 답지를 쓸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봐서 앞에 한 2개월치 정리하고 또 뒤에 2개월치 정리하긴 했지만, 흐름들을 이제 각자만의 흐름대로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공을 뭐 6개월 단위로 보던 것들을 뭐 4개월 단위로 본다든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보던 것들을 2개월이나 뭐 한 달 반으로 본다든가 해서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압축이 필요하세요. 자, 그럼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수업은 일단은 금요일 날 진행이 되고, 앞에는 형성평가 식사하시고 형성평가 해설하고 추가 문제에 대한 해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문제로 계속 진행이 돼요. 예. 문제 해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보거나 해설지만 보고 말래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문제하고 해설지만 받아놓고 나중에 볼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을 가장 잘 이용하시는 방법은 문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 문제의 답안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직접 써봐야 돼요. 쓰는 훈련이잖아요. 써보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쓸지가 구체화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 해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거 안 보고 쓰라 그러면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심지어 내가 썼던 답지도 복귀하면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은 완벽하게 그대로 복사를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써보세요. 같은 문제 여러 번 써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기회에 써보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작성해 보시고 해설 들어봤을 때 이거는 왜 되고 이거 왜 안 될까? 의문점이 있으면은 이제 직강 선생님들 수업 후나 아니면 카페 게시판에 인강 선생님들은 글을 올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하긴 하죠. 네. 문제풀이 과정도 이제 채점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채점 횟수가 따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받으시는 분들은 또 코스가 또 따로 있으니까 학원 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려요. 4점 만점인데 이건 2점이야. 0.5점 혹시 없나요? 그러면 많이 줄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부분 점수라는 게 존재했는데, 부분 점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점수 편차가 안 나요. 부분 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채점하는 분들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부분 점수를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뭘 쓰면은 이거 요소가 맞았으니까 2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간단 표시를 해드리고 해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맞았는데 어떤 건 틀렸고, 요거는 뭔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제가 세모 표시해드린 거는 뭔가를 더 썼어야 돼요. 뭔가를 더 쓰면은 감점이 없을 텐데, 이렇게만 쓰면
문제에선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진 요구사항으로 감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부분이 많으실 때는 제가 모의고사 때는 최적화된 답안을 한다. 그러니까 감점 요소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형태로 답지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바꿔보는 연습들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모의고사 과정은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9월 한 달 동안은 3번의 모의고사를 할 때 전체 영역을 3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첫 번째 모의고사 누적으로 볼 때는 뭐 영양학을 보고 피복재료학을 보고 뭐 가족의 인간 발달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정된 영역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앞에 영역을 포함해서 또 영역이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한 3주 정도를 하게 되면 전체를 한 3주 정도에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야만 이 실전 모의고사 때 무작위로 문제를 낼 때도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월하고 뭐 11월 첫 주 정도에 있는 모의고사는 무작위 문제예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제 마음대로 내겠죠. 그래서 실전형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9월 달까지 7, 8월에 이제 이론들을 한번 보셨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이제 전 영역의 문제를 보시려면 그러니까 매주마다 시험 보실 때 전체 영역을 한 번은 정리하고 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외웠다고 이번 주에 까먹지 말란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매주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이제 한 달 사이, 뭐 2주 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점점 압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는 이제 한 달 정도 봤던 것들을 더 뭐 3주, 2주, 1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압축 작업들을 계속 더 해 주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이제 보통 똑같이 금요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시간은 이제 누적형은 조금 그 90분 말고 조금 덜 시간을 드릴 거고, 이제 그 실전형 전형의 모의고사는 똑같이 A형 10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에 40분 정도 점심시간 비슷하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전 경험으로 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과정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형은 한 3번에 걸쳐서 누적을 할 거고 전 영역은 실제 이제 영역도 동일하고 시험 시간도 동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채점은 지금 문제풀이 과정도 유료형으로 진행이 돼요. 예, 그전에는 뭐 채점지 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채점이 필요하신 분하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 이제 한정해서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길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지금을 확인하시면 돼요. 나의 지금. 이제 그 전공서 중에 뭐 봤어요? 6개 영역 중에 학원 수업 중에 뭐만 듣고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다 다르시죠? 그쵸?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봐야 할 영역들은 다 봐야 하고 기출도 한번 다 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 문제풀이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맞긴 해요. 예. 문제풀이는 어느 정도 완성은 아니지만 이론이 어느 정도 되신 상태를 갖고 문제를 쓰는 연습, 문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어느 정도 내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이론 파트가 뭐 학원 수업이든 공부든 난 10밖에 못했어. 그럼 나머지를 하셔야죠. 나머지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더 뒤에 가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의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의 흐름대로 가는 게 맞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 그냥 베스트는 없어요. 베스트가 있으면 모두 다 그 방법을 쓰게 해요. 괜찮았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뭐 생각보다
괜찮은 효과가 있었어.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냥 그거 쓰세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긴 이거 하고 저긴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해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꾸준하게 페이스 그냥 유지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시니까 직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혹은 스터디 내에서 이제 점수들을 알면서 생기는 부분이 작년부터 조금 줄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점수가 나오니까 아니면 옆에서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드리며 난 이거 틀린 이분은 이렇게 맞았어. 혹은 여기서 답안지를 작성하면 난 쓸 게 없는데 이분은 막 뭔가 열심히 막 쓰고 계세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그분이 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써서 덜 쓴 것보다 많이 쓴 게 훨씬 점수를 많이 받겠지만 제가 채점을 해보면 많이 썼다고 점수가 잘 나오고 덜 썼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핵심이 되는 최적의 답안을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길대로 가세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걸 모방을 하면서 나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괜찮은 방법, 괜찮은 방법대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수속을 노리고 갈 수도 있고 나는 나대로 커트라인에 붙어서 2차를 노리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혹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기준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서 선생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 무작정 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을을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거 뭔데요? 그러면 12월 달에 했던 합격 전략을 보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못한 것들의 미련은 굉장히 많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가 우선인지 전공서에서 뭐가 우선인지 문제에서 뭐가 우선인지 뭐 스터디에서 뭐가 우선인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왕좌왕을 계속 반복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계속 괜찮은 방법을 지속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안정감 있게 그 사용하셨던 학습 방법을 지속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개인별로 차이가 아주 커요. 그 1월 달에 생겼던 갭이 이제 6월 달 가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누적의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벌어진 갭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합격이라는 거는 1등으로 붙어도 합격이고 커트라인에 붙어도 합격이고 교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데서 플러스 알파를 얼마 할 건지 그러려면 내가 뭘 먼저 할 건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선생님들도 남은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음관리도 잘 하시고 주변에 있는 관계도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수험생활은 아니지만은 덜 아프고 덜 지치고 그래서 이제 합격에 다다르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